여러분 요즘 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코스피 지수는 5,500포인트 고지에서 깃발을 흔들고 있고 코스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이거 꼭지 아니냐, 신용 잔고가 너무 많다는데 폭탄 돌리가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시장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이상 빅테크 눈치나 보는 슈퍼 을이 아니라 전세계 IT 생태계를 쥐락펴락하는 절대 갑으로 올라섰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개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신용잔고의 함정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충격적인 뉴스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팹리스 제왕인 퀄컴이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마트폰이 안 팔려서 경기가 나빠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서였는데요. 이 사건은 반도체 역사에 기록될 만한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퀄컴이나 인텔, 엔비디아가 야침 만들어와 가격은 이 정도만 줄게 하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네 알겠습니다 물량만 주세요 하며 굽신거렸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철저한 을의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 180도 바뀌었다는 건데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말합니다. 가격 우리가 정해, 싫으면 딴 데 가서 사든가. 아, 딴 데 없지? 그럼 줄 서. 이렇게 말입니다. 퀄컴이 실적 목표치를 낮춘 건 메모리 칩을 사오는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자기들 마진을 깎아 먹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퀄컴의 이익이 줄어든 만큼 그 돈이 고스란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머니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닌데요. 가격 결정권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권력 이동의 신호탄이 됩니다.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슈퍼 을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는 게 값인 슈퍼값, 아니 절대 값이 되었습니다. 자, 이 권력의 이동을 증명하는 숫자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무려 60%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60% 중후반대인데 거의 맞먹거나 일부 분기에서는 역전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60%?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 다들 아시죠?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에서도 이 정도는 안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더 이상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략 자원, 즉 디지털 석유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죠. 이 엄청난 이익률의 비밀도 간단합니다. 대체 불가능성인데요. HBM 없이는 엔비디아도 AI 가속기를 못 만듭니다. 고용량 DDR5 없이는 서버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대체할 수 없으니 가격을 올려도 사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얼마나 나올까요?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단 두 기업이 벌어들인다는 건데요. 그런데 주가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브로드컴, 엔비디아, TSMC는 PER을 20배, 30배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잘 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가요? 고작 PER 5배에서 7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심지어 기술력이 떨어지는 마이크론보다도 낮습니다. 정말 이건 저평가라는 말로도 부족한데 시장이 아직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ROE를 봐도 삼성은 25%, 하이닉스는 60%가 넘는데요. 은행이자 3% 시대에 내 돈을 맡기면 연 60% 수익을 내주는 회사 주식이 이렇게까지 싸다는 건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뇌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잔고인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가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올랐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심각한데요. 특히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코스피의 15%밖에 안 되는데 신용잔고는 10조 원으로 코스피의 절반이나 된다는 거죠. 덩치에 비해 빚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회전율이 너무 높은데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단타 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시장의 체력을 갉아먹는 악성 매물인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증권사들의 신용 공여 한도가 꽉 찼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빚을 내서 주식을 사고 싶어도 증권사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건데요. 즉 시장에 해로운 총알, 공급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조금만 흐른다면 빚내서 산 개미들은 추가 담보를 못 얻고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죠.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폭락장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슈퍼갑의 탄생이라는 거대한 기회, 또 다른 하나는 과도한
신용 빚이라는 시한폭탄인데요.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꽉 잡고 가세요. PER 5배, 7배짜리 주식은 파는 게 아닙니다. 퀄컴도 항복시킨 이 회사의 경쟁력은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질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엉덩이를 무겁게 주도주에서 내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코스닥 잡주와 비투는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신용 한도가 막힌 지금 빚내서 급등주 따라가는 건 자살 행위라는 건데요. 회전율 높은 테마주는 폭탄 돌리기일 뿐입니다. 실적 없는 바이오 2차 전지 소형주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부 현금은 반드시 확보해 두세요. 신용 물량이 터지면서 시장이 출렁일 때 그 공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현금을 진 사람뿐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삼성전자를 더 싸게 담을 총알을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관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수를 방어하고 외국인 수급을 받아주는 든든한 국가대표들이죠. 하지만 우리 계좌가 폭발적으로 불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 안전함에만 취해 있어서입니다. 주식 투자의 정석은 분할인데 내 자산의 50%는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에 묻어두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0%, 즉 우리 계좌의 앞자리를 바꿔주시는 공격수는 반드시 따로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공격수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이 돈을 쓰는 곳을 봐야 합니다. 그 해답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소부장이어야 할까요? 주식시장에는 낙수효과라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사활을 걸겠다, 파운드리에 50조 원을 쏟겠다라고 발표하죠. 자, 그럼 그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공장을 짓고 장비를 사들이고 소재를 채워 넣는 데 쓰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쓰는 돈은 곧 소부장 기업들의 매출이 된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10% 늘어나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덩치가 너무 크니까요. 하지만 시가총액 5천억, 1조짜리 장비 회사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장비 발주 딱 한 번만 제대로 넣으면 그 회사의 1년치 매출이 한 방에 찍힙니다. 영업이익이 2배, 3배 폭증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과거 한미 반도체가 SK하이닉스 덕분에 10배를 갔듯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은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6년인 지금 삼성전자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제가 밤새워 리포트를 뜯어본 결과 정답은 HBM4와 유리 기판 섹터에 있었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만 듣지 마시고 왜 이 기업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섹터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제 HBM은 누가 더 높이 더 얇게 쌓느냐의 싸움입니다. 칩을 12단, 16단까지 쌓아야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접착제를 바르고 칩을 붙일 때 찌꺼기가 남거나 열 때문에 칩이 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 불량품이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구원투수가 바로 PSK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디스컴 장비는 칩을 붙이기 전에 표면의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쉽게 말해 접착이 잘 되도록 청소를 해주는 건데 적층 단수가 높아질수록 이 장비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이기도 한데요. 삼성이 HBM4로 가면 갈수록 PSK홀딩스의 장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오테크닉스인데 웨이퍼가 종이자처럼 얇아지는데 이걸 예전처럼 물리적으로 칼날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레이저 커팅인데 레이저로 칩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밀하게 잘라내는 기술, 그리고 열 처리를 해주는 어닐링 기술. 삼성전자가 HBM 수율을 잡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파트너사가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두 번째 섹터 유리 기판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은 열에 약해서 휘어지죠. 고성능 AI 칩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유리로 바꾸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필 옵틱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유리는 딱딱해서 구멍을 뚫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깨지니까요. 필 옵틱스는 유리 기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TGV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삼성 전기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유리 기판 시장이 열리면 가장 먼저 장비를 들이밀 수 있는 퍼스트 무버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YC캠입니다.
유리기판을 만들려면 특수 화학 소재가 필요로 합니다. 유리에 코팅을 입히고 깎아내는 특수 소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이미 시제품 평가가 진행 중이고 양산이 확장되면 소재 기업 특성상 마진율이 엄청나게 찍힐 겁니다. 자, 이 기업들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로드맵 길목을 기술력으로 틀어지고 있는 톨게이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정말 좋은 기업들인데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라고 할 거였다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를 2배, 3배 바꿔줄 히든 종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할 이 종목, 놀랍게도 주식 경력 10년이 넘은 베테랑들도 놓치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심지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삼성이 공정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독점적으로 물량을 대고 있는 기업이 됩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죠. 딱 그 꼴인데요. 사람들이 설마 이게 오르겠어 하고 무시할 때 이미 여의도 사모펀드와 스마트한 외국인들은 조용히 바닥에서 지분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누군가 쓸어 담은 흔적이 너무나 명확한데요. 삼성전자의 HBM4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이 기업, 공시 하나만 뜨면 점 상한가로 문 닫고 날아갈 이 종목,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그 비밀을 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계좌를 붉게 물들여줄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히든 리포트, 지금부터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 집중해주세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내려보시면 댓글창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로 삼성이라고 딱 2글자만 보내주세요. 남들이 다 아는 흔한 종목 말고 진짜 세력들이 매집 중인 이 히든 소부장 종목 분석 리포트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부 자동 발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신청해서 정보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날아가는 차트를 보며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죠. 기회는 준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료 리딩, 텔레뱅 가입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일체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높이 날아오르는 소부장의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날개를 달고, 아니 로켓처럼 솟구칠 거란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또다시 10년, 아니 20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